45페이지 고전산문 21 홍길동전 봅니다. 등장인물 뭐 딱히 중요하진 않고요. 경상감사가 누구예요? 누구의 아버지? 길동의 형이죠. 경상감사는 길동의 형이고요. 그러면 홍모가 누구야? 길동의 아버지고요. 임금이랑 길동 등이 더 나와 있습니다. 서수상의 특징 봤을 경우 작품 전체에서 길동이 도수를 계속 부리고 있거든요. 전기적 요소, 비현실적 요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물의 말하기 방식에서 A 부분에서 길동이 자신의 과거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은 본디 천비소생이라 그 아비를 아비라 못하었고 그 형을 형이라 못하오니 평생 하니 매처쌉기로 집을 버리고 적당히 참여하오나 백성은 추호 불범하고 가급 수령에 준민고택하는 재물을 탈취하였으나 여기까지 여기 탈취했다까지가 과거 자신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을 지내면 조선을 떠나갈 곳이 있사오니 이걸 통해서 자기 미래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걸 성상은 근심치 말고 신을 잡는 관자를 거두옵소서 자신의 요청사항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서수생의 특징 찾는다고 하면은 묘사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느 부분에 있냐면 경상감사를 자기가 직접 찾아갔죠. 길동이 찾아가서 잡혀가는 부분 보면 급히 길동의 좌편 다리를 보니 과연 홍점이 있거늘 즉시 사지를 결박하고 함거에 넣어 건장한 장교 수십을 가리어 철통같이 싸고 풍우같이 몰아가되 길동의 안색이 조금도 편치 아니하더라. 이 부분에서 묘사 나와 있습니다. 특히 뭘 통해서? 비유적 표현 사용하고 있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상황을 묘사하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길동이 바로 밑에 줄. 길동이 한번 몸을 요동함에 철싹이 끊어지고 함거가 깨어져 마치 매미 허물벗듯 공중으로 오르며 표현이 운무에 묻혀가니 이런 부분 뭐예요? 이 부분도 묘사고요. 여기도 뭐 사용되고 있어? 비유적 표현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세진 수업 때 편집자동 논평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었거든요. 너네 여기 편집자동 논평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내가 읽는 부분이 편집자동 논평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 문단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세요. 서로 싸우니 어느 것이 진짜 길동인지 분간치 못할래라. 이거 편집자동 논평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 같아요? 지우야, 이거 편집자는 논평일까 아닐까? 어느 것이 진짜 길동인지 분간치 못할래라. 편집자는 논평일까 아닐까? 대답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왜냐하면 국어 할 때 너네는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글을 읽는 독해력, 그 다음 이해한 그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적용력, 세 번째가 뭐야?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내가 너네 하다못해 내신할 때도 답 선택 안 하고 다 맞는 것 같아요 라고 갖고 오거나 하면은 내가 설명해 준 적 있어요? 답 무조건 선택해가지고 와. 답 선택해서 틀리거나 맞거나 하면 그때 설명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단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둘 다가 같은 비중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어느 쪽으로 약간씩 치우치는 게 있거든. 그 치우치는 걸 자신이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대한 뭘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돼요.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건 내가 판단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오답을 철저히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거를 철저히 확인을 해서 그걸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하는 건데 판단력이 생각보다 아이들이 좀 많이 부족해. 이거인 것 같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하니까 우선은 보류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보류는 하면 안 돼요. 세모는 가능하지만 판단을 보류하는 건 안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판단을 했을 때 섣부르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진지하게 생각해서 왜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왜인지 없이 그냥 이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어쨌든 문제를 풀어서 성적을 올려야 되잖아. 그러면은 앞에 독해력은 열심히 읽고 분석하는 걸 연습하면 되고요. 적용력은 독해력이 제대로 갖춰지면 적용은 저절로 따라와요. 솔직히 따로 공부하지 않아요. 그거는 적용력은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단력은 매번
단순히 내가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것조차도 하나하나 나라면 뭐라고 할까? 어느 것 때문에 이렇게 판단할까 생각해 봐야 돼. 예은아, 지금 이 부분 편집자는 논평일까요? 아닐까요? 왜요? 윤서야, 너는? 너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뭐 분간치 못하더라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편집자는 논평이라고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이건 편집자적 논평이 아니에요. 내가 편집자적 논평을 얘기를 했을 때 예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냥 서술, 전지적 작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서술하는 건지 아닌지랑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경우에 얘네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헷갈리는 아이들은 보통 그것 때문이야. 말투 때문에 헷갈려 해요. 말투 때문에 이게 말을 건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랑 똑같이 또 하나 애들이 헷갈렸던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가 묘사 찾았던 부분 있죠. 조금도 안색이 조금도 변치 아니하더라. 이런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레라보다는 훨씬 더 확실하게 편집적 논평이 아니라는 게 판단이 가능한데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럼 서술자가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말을 건네는 방식 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고전 소설은 대부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읽혔습니까? 말로 읽혔어요. 누가? 전기수가 읽었어요. 전기수가 그 한글을 알고 글을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 아니잖아요. 별로 없으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전기수가 저녁에 너네들을 모아놓고 글을 읽어줬단 말이야. 읽어주는데 보통 글을 모르기 때문에 와서 그걸 듣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은 직업이 뭘까? 평민이에요. 낮 동안 노동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뼈 빠지게 육체 노동을 하고 와서 저녁에 책 좀 재밌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뭐뭐 했다 하면은 누가 듣겠니? 다들 졸지.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들이 중간중간 들어가면서 말투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투 가지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돼요. 평서형으로 바꿔서 이게 정보 전달 부분인지 아니면 작가의 심리가 드러나 있는지 판단이 들어가 있는지를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여기도 어느 것이 진짜 글동인지 분간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못한다. 충분히 가능하죠. 정보 내용이에요. 그리고 안색이 조금도 변하지 아니했다. 그대로 아무런 의미 변화라든가 뉘앙스 변화가 없잖아. 그럼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 보고 문제 갑니다. 1번 육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죠. 길동은 병조판서가 바뀌면 나라가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길동은 병조판서가 되고 싶어 한 거지. 길동의 형은 길동이 스스로 잡힌 것을 기특하게 여겼다. 근거 어디 있습니까? 네, 네가 이제 정작 몸이와 나를 보고 잡혀가기를 자원하니 도리어 기특한 아이로다 라고 45페이지 오른쪽 위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있습니다. 형이 말하는 부분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길동에게 벼슬을 제수한 것은 신하의 계략에 의한 것이다. 어디 있습니까? 근거. 3번 선지 근거 어디 있을까요? 네, 그렇죠. 신하 무리 중에 1인 한 명의 신하가 임금에게 말하기를 길동의 원이 병조판서를 한번 지내면 조선을 떠나리라고 하니까 한번 제 소원을 풀면 스스로 사은할 것이니 그때를 틈타 잡자라는 거야. 진짜 병조판서를 주고 얘한테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기회로 삼아 잡으려는 거잖아요. 이런 걸 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부분은 3번 근거가 됩니다. 4번 근거, 길동은 방을 붙여서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확실히 밝혔다. 어디 있습니까? 네. 요신 홍길동은 아무리 하여도 잡지 못할 것이니 병조판서 교지를 내리면 잡힐 것이다. 라고 방을 붙였어요. 길동의 아버지는 길동이 춤과 휴를 모두 어겼다고 판단했다. 근거 어디 있습니까? 네 지척에 임금이 계시고 아래로 아비가 있거늘
선고에 없는 죄를 지었으니 죽기를 아끼지 마라. 죽어라 라는 거죠. 임금과 아비가 있는데 죄를 지었다. 둘 모두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예요. 2번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부분은 답은 3번이죠. 길동이 벌인 일에 제3자의 개입이 밝혀지면서 반전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제3자 개입도 X, 반전도 X. 답은 3번이고요. 발화 주체는 복수이지만 복수라는 거 어디서 확인 가능해요? 길동 등이 상께 말하는 거예요. 길동. 몇 명의 길동? 8명의 길동이 한꺼번에 말을 하지만 실제 한 인물이 생각하는 거죠. 부당한 사회제도에 대한 길동의 비판적 시각 어디서 확인 가능합니까? 부당한 사회제도에 대한 길동의 비판적 시각 어디 드러나요? 아비를 아비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해서 한이 맺혔다라는 걸 통해서 그런 적서 차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우선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 더 찾으세요. 중민고 택하는 재물을 탈취하였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수탈하는 사람들의 재물만을 내가 빼앗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비판의식 하나 더 확인 가능합니다. 4번 선지, 길동의 태생에 대한 설명과 그로 인한 길동의 한이 됐다. 호보형하지 못해서 한이 됐다 나와 있고요. 길동이 죄인이 되기까지 벌인 사건들의 윤곽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어떤 거? 나가가지고 누굴 만나? 적당, 그냥 도정울에 참여를 해서 그 백성들 괴롭히는 수령들의 재물을 탈취한 것까지 다 설명이 나와 있네요. 3번 보기는 기업과 니은에 드러난 임금의 태도 변화를 도식화한 것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임금의 심리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기억에서는 길동을 잡아들이라고 엄명을 하였는데 니은에서는 잡는 일을 그만둔대요. 그랬을 때 임금을 기만하고 있는 길동을 가만둘 수 없다. 이거 가능하죠 우선. 도적인 길동에게 병조판서 벼슬을 줄 수는 없다. 이건 가능할까요? 그때까지는 아직 병조판서 얘기가 언급도 안 됐을 때예요. 그쵸? 그래서 X고 길동의 억울한 사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조차도 아니고요. 1번, 2번 둘 중에 하나겠네요. 답은. 길동의 벼슬이 병조판서이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상관없고요. 나라 밖에서는 길동이 이전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도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C. 길동은 약속을 지킬 것이니 더 이상 그를 잡고자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게 적절하네요. 답은 2번이고요. A, B, C, D 있으면 기억, 니은, 디귿 있으면 항상 앞뒤 맥락으로 판단하라 그랬지. 니은 위에서 임금이 얘기를 하잖아. 장부에 쾌한 마음이 있는지라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